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증시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는 경제 쪽으로 되게 문외한데 그래도 어제 그제 되게 재밌는 기사들이 떠갖고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사의 거의 내용들은 중국 증시가 정말 안전자산이 되겠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3월 9일, 3월 12일 날 미국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근데 되게 웃긴 이미지가 있었고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있었고 보고드립니다. 이 위치는 미국 월스트리트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 서킷 브레이커 났는데 중국은 괜찮고 자기 좋으면 소로 표현하고 자기 안 좋으면 곰이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가 거의 병 알아 죽었다는 걸로 표현해가지고 미국 비꼬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요동을 쳤던 것 같아요. 프랑스, 독일, 또 한국 코스피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여기 관련해갖고 되게 웃긴 사진들이 많이 SNS에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증시가 너무 떨어졌고 여기에 얼굴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저씨도 전광판 보면서 입을 막고 있는데 이러면 바이러스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어. 2020년 1월 1일서부터 3월 12일까지 증시가 얼마큼 빠졌나? 라고 정리해둔 그래프예요. 러시아가 1등으로 39%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 벨기에, 이태리, 태국 이렇게 순위 있고 아래 보면 일본은 23%가 빠졌고 한국을 보면 한국 코스피 19.45%가 빠졌네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도 오래 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되게 싫어하는데 잘됐다 하고 나서 어디에서 나른 이미지들이 중국에서 많이 퍼지게 됩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말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자기가 재임 4년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얼마큼 올랐다. 라는 거를 지표 같은 거를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재선을 하려고 하는데 증시가 이렇게 빠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죠. 이것도 중국 네티즌들이 만든 짤인데 웃겨갖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주식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겁니다. 게다가 소폭이 아니라 대폭 반등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무슨 근거 가지고 얘기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워린 버핏 중국에서도 많이 유명하죠. 워린 버핏과 같이 점심하는 옥션 이 몇 년 동안 계속 중국 기업가분들이 당첨돼가지고 낙찰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은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안 겪어봤겠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내가 정말로 처음 보고 처음 겪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서킷 브레이커가 역사상 3번 발동을 했습니다. 지난번은 2020년 3월 9일이 되겠네요. 그 당시 일은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나머지 저는 이게 어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라는 이미지인데 보고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A국, 중국 증시는 전 세계의 B성강,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피양이라고 했는데 안전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기사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도 그런 관련 기사 내용 제가 캡처한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에 맞춰서 관련 발표를 하나 하는데 그 내용은 A국, 그러니까 중국 상해 증시의 평가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서도 관련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내게 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기구들도 중국 상해 증시를 비펑강,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가 왜일까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 3월 6일 보면 99명뿐이 안 됐죠. 근데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기타 나라의 확진자 수는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선 안전국가다. 라는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씩 아실 거예요. 퍼라는 게 있죠. 퍼가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면 이 시가총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몇 배가 차이 나냐
이거를 퍼라고 하는데 근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버블이 많이 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코스피, 코스닥 나뉜 것처럼 중국 증권 거래소도 거의 크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상해에 있고 하나는 심천에 있는데 상해 주식을 A 주식이라고 하고 심천에 있는 주식을 B라고 합니다. 이 A 주식이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고 그리고 이 B 주식이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중국 보시면 중국의 코스닥, 심천 주식이 퍼가 27배. 이건 높긴 높지만 한국의 코스피 격인 상해 주식은 14.38이라고 되게 다른 나라 대비 되게 낮다고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서 저평가됐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퍼에 대한 그래프인데 뭐 한때 2008년에 높게 한번 찍었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쭉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나라별로 퍼의 가치인데 여기 보시면 상해는 14.38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30.5 이게 맞는 데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30.5 근데 아까 말한 한국의 코스닥 격인 신천거래소는 27.68로 높죠. 근데 거의 중국 주식을 말하면 상해 주식, 이 코스피 주식을 말하기 때문에 14.38이 미국 나스닥에 비교해서 그리고 미국 S&P 500에 비교해서도 낮게 있으니까 이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20년 3월 9일 기준이고요. 미국 다우지수를 말하는 건데 2010년 기준으로 2010년 아마 2월 7일인지 7월 2일인지 모르겠는데 최저점이 9,6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에 29,000까지 찍고 지금 많이 떨어진 게 23,000이에요.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9,600이랑 비교하면 이게 두 배가 넘는 배수로 뛴 거니까 미국 주식은 20년 동안 되게 승승장구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해 종합지수인데 2010년 대비해서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조금 올랐어요. 많이는 아니고. 근데 최고점이었던 2015년을 보면 그때 5,100을 찍었으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한 40% 고점 대비 40%는 더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미국 증시는 3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2.5배가 됐는데 중국은 뭐 이 당시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20% 30%뿐이 안 올랐으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앞날이 창창하다라고 얘기가 하는 거죠. 시가총액이 1천억 US 달러가 넘는 중국이랑 미국 증시를 비교하는 건데 2019년 중국 회사들은 업적 면에서 작년 대비 62%가 올랐는데 반면 미국은 54%뿐이 안 올랐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50%를 돌파한 회사가 중국은 32%나 되는데 미국은 20%뿐이 안 되고 성장 속도가 100%가 넘는 회사는 중국은 20%인데 미국은 12%다. 실적은 중국 회사들이 더 좋은데 중국 주식은 많이 못 오르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중국, 빨간색이 일본, 그리고 초록색이 미국인데 이 각 나라가 GDP가 전 세계에 얼마큼을 차지하느냐라는 얘기죠. 그거 중국은 지금 보시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24%. 근데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40% 되는데 이 두 나라가 그 정도로 크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퍼온 자료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금리를 낮추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한국에서 되게 잘 정리된 자료가 있었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은 0.5% 내리는 대신 중국은 0.1%뿐이 안 내렸다. 미국은 지금 금리가 1.25, 중국은 내린 게 4.05.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월 21일 날 10,000불이 넘었었는데 뭐 40% 넘게 폭락해서 지금 5,300불이 됐다. 제가 알기로는 4,000불대로 진입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서 5,300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이죠. 작년에도 금값이 되게 많이 오르고 올해 중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그랬을 때 금값도 제일 높게 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니까 금값이 푹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1,500불이 된 거야. 안전자산은 이 위험한 시기 때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지? 반대로 중국 증시는 별로 안 내려갔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중국 증시가, 중국 위안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이 폭락했죠. 지금 32불인데 제일 높았을 때는 62불이었고요.
다오 지표인데요. 중국은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전 마지막 장날짜가 1월 23일이었어요. 그 당시 때 29,160이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했을 때 조금 올라가지고 29,000까지 올랐다가 어제 날짜로 이게 20.4% 떨어진 23,0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중국 구정전 폐장할 때가 2,976이던 게 2월 4일 날 개장했을 때가 7.72% 떨어졌고 2,685였어요. 그리고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3월 13일 날 1.23% 떨어진 2,887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23일 기준으로 중국은 1.23%뿐이 안 떨어졌는데 미국은 20.4% 떨어졌다. 왜냐? 미국 돈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돈이 어디 간 거냐? 중국으로 몰려온 게 아닌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론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재밌는 글이라서 한번 갖고 와봐요. 3월 10일 날 새벽 5시에 올린 글인데 그때 3월 9일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죠. 제목은 중국은 우리 인류의 빛이 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되게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떴는데 자기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중국 증시를 믿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태까지 다 되게 저평가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최종적으로 안전자산 그리고 피난처가 될 거라고 자기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도 그래요. 중국 증시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같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난 너와 함께 하겠어. 라는 좋은 긍정적인 글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좋아요가 제일 많이 눌러진 글을 보면 중국 증시 오픈하면 너 귀싸대기 맞을 거야 라는 얘기가 뭐 개소리하지 마라. 중국 증시도 같이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지구촌이잖아요. 미국에서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를 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젠 결론인데요. 중국 증시가 정말 전 세계의 피난처,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중국 유명한 경제학자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중국 증시는 다른 나라 대비 바이러스가 먼저 발견되고 먼저 관리가 됐고 그리고 화폐상의 정책 등의 이유로 안정감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요번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중국 증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거는 이거를 또 증명할 수 있지요. 하지만 중국은 스위스처럼 몇백 년이 된 작은 피난처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의 엔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중국 경제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갖다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요. 저 또한 이때 샀고요. 저 또한 한 2주 전에 주식을 샀어요. 이만큼이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나서. 그런데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식 관련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해요. 안녕.